높지 않대요. 근데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동일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 누군가의 파트너이고 우리 누군가의 스폰서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랑 조금 차이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요, 회장은 회장이고 사원은 사원이에요. 학생은 학생이고 선생은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파트너는 파트너고 스폰서는 스폰서야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폰서만 하는 사람은 없고요, 파트너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 이 중에 우리에게 당신 죽을 때까지 스폰서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아무리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어깨에 완장 차고 다니면서 힘자랑하실 분들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건 스폰서 1이 아니라 스폰서 짓이에요. 여기 아마 사장님들에게 사장님 죽을 때까지 그냥 파트너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전부 다 6살짜리 콧질질 흘리는 징징거리는 아이들 놀이터가 될 겁니다. 그건 파트너 1이 아니고 파트너 짓이에요. 우리가 스폰서 1을 하고 파트너 1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지점, 평생 이 안에 있는 한 우리 누군가의 파트너이지만 동일하게 누군가의 스폰서라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사업을 보다 겸손하게 해주고 보다 우리가 사업을 책임있게 해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목요일날 본사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백번 스폰서님, 사장님, 스폰서님, 사장님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거를 머리로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두통 걸려 쓰러질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고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해내고 계세요. 그 지점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사장님 진심이에요. 스폰서 앞에 있을 때 진심으로 스폰서님, 파트너 앞에 있을 때 진심으로 사장님 할 수 있는 그 진심이라는 포인트가 두통 걸리지 않고 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스폰서, 사장님과 연대하는 것, 사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정도라면 믿고 죽을 때까지 이걸 아주 한번 재밌게 해내볼 수 있겠다라는 저 단 한 명의 스폰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을 찾으시면 사장님들 사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만약에 그 정도의 스폰서를 내가 만날 인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비즈니스고 일이에요. 사장님이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컨디션, 조건과 합해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스폰서를 찾으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제 경험으로 딱 한 분이면 좋게요. 한 분만 찾아도 한 분의 스폰서와 손을 잡고 달렸을 때 성공이라는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게 저희 사업이에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사장님이 그 딱 한 분의 스폰서를 찾지 못했다? 사장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딱 한 분의 스폰서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관계요, 저는 표현하라 그러면 alignment, 정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명령을 하고 복종하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장님, 그거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밖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사장님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명령하는 스폰서가 없고요, 어떤 파트너도 복종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딱 둘의 관계는 alignment, 정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파트너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수백 스폰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서 네 스폰서님 이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는 내내 서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 파트너가 저한테 스폰서님 전화는 그렇게 받는 거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누가 시켜서 되겠어요 사장님? 진심으로 하세요. 사장님들에게 스폰서라는 존재는 사장님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목표치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진심으로 연대할 수 있는 스폰서를 찾으시고 그분과 함께 이 사업을 하신다면 보다 행복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정합하는 지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제품 쓰시는 분들 말고요, 내가 진짜 이걸 어떤 결과치 내고 싶어요 라고 나오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반드시 물어요. 어떤 결과치를 언제까지 내고 싶으냐? 근데 우리 무슨 공식 같아요. 대부분 월 1,000만 원을 이야기하시고요, 대부분 1년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제시해요. 사장님, 그럼 저랑 함께 이 10가지를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 진짜 10가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저랑 함께 이 10가지를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10가지 중에 스폰서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돼요. 한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사장님 이거 병이에요. 원하는 건 10인데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일조차도 해낼 수 없으면서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선생님, 이건 정신병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도 이게 되는 것은 없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불로소득의 대명사가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업을 한 결과로는 가장 정직한 사업이고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가 어떤 노동 구조보다도 세게 나오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아마 제가 경험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퀄 시크릿이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지점은 양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노동 구조보다도 페이 구조가 좋다라는 차원일 뿐이지 여기에 불로소득이라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10을 원하시면 적어도 사장님이 제시하는 플랜에 5에서 6 정도는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5에서 6을 할 수 있는데 3이라는 게 4라는 게 부족하다고 당신 아웃 이럴 수 있는 스폰서, 이런 스폰서는 사장님 없을 거예요. 이 안에. 사장님이 6을 제시하신다면 사장님이 모자라는 4는 스폰서의 입장으로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고요. 스폰서가 안 된다면 팀을 동원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체력이 됐건 사장님의 지성이 됐건 능력이 됐건 인맥이 됐건 심지어 골드 위너스 그룹 안에서는 사장님 인성도 초월해요.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하지 않고 나는 일도 못해요. 이건 6살짜리 애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사업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디테일하게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걸 스폰서에게 제시하시고요. 그 제시하는 기준점에서 무엇을 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정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휴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단결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성과물이에요. 누구에 접속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서반에, 이게 서두에 내가 나한테 시스템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누구에 접속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접속하면 될까요? 사장님 생각하는 그분들이 맞아요. 어제도 오셨는데 정희자 스폰서님, 그리고 그 맥락을 잇고 있는 이수백 스폰서님, 우보미 스폰서님. 사장님 다른 영역도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가 이 시스템의 수혜자다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시스템이 갖춰질 동안 이 안에 있지 않았어요. 최영전 사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단기간에 7, 8개월 집중 사업하고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저는 철저히 수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3번을 외치고 아침을 시작을 해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매한 동물이라 자꾸 감사한 걸 잊어버려요. 마땅히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인 것처럼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 자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일어납니다. 사장님, 이 정도의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사장님이 이곳에 계셨던 뒤에 들어오신 분이든 간에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장님들의 사업이 훨씬 더 기품이 있어질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구를 그 3번으로 딱 규정 짓고 나면 우리 되게 답이 없어요. 저분들은 늘 당신들이 평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내가 저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되게 낯설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아주 고정적인 3분의 리더라고 이렇게 접속해 놓는다,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이거는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서 보고 있는 본질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접속을 한다면 내가 그분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물결에 함께해서 춤을 춰볼 수는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느낌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골드비너스 그룹의 리더십은요, 지신인용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의 축적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지식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의 시작점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혜로움에 접근할 수 없어요. 오나라 지방의 소는 더운 게 너무 싫어서 하늘에 해 비스무리하게 뜬 달만 보고도 혓바닥을 내밀고 헥헥거린대요. 촉지방에 있는 개는요, 그 지방은 해가 잘 안 뜨는 지방이래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뜨면 온 동네 개들이 나와서 정신없이 짖어댄대요. 사장님, 소나 개도 짐승도요, 본인이 낯선 것에 대해서 낯설다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낯선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2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한 아이들은 자기가 무식하다라는 걸 아는 애들이 있어요. 한 아이들은 자기가 무식하다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으로서
내가 몰라요 라고 접근해 오는 아이들에게서도 뭣도 해줄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울 수 없는 한 사람, 내가 알아요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도울 길이 없어요. 그가 적어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지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사회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시크릿 만나셨겠죠. 그런데 사장님 이 중에 사장님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던, 사장님의 인성이 얼마나 고매하던, 사장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장님 시크릿 처음 하시는 거예요. 백지장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백지장 앞에서 어떻게 갈지 고민할 때 고맙게도 미리 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신다면 내가 놓인 게 내 맘대로 그린 그림 말고 백지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면 한 번에 저 자리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똑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저는 그 자리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걸음을 따라간다면 사실 누구보다도 쉽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제가 제 스폰서님한테 배우는 거는요, 저런 지점들이에요. 제 스폰서님 크라운이에요. 제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뛰고 있는 저희 스폰서님들은 크라운이세요. 직급이. 제가 생각할 때 크라운은 뭣도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제가 듣는 말은, 우리 스폰서님은 당신의 스폰서에게 끊임없이 관점을 물어보셔요. 그래서 정의자 스폰서님은 정의자 스폰서님은 정의자 스폰서님은 이렇게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셔요.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1박 2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하나의 포커스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보게 됐어요. 내 스폰서가 당신의 스폰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이 사업을 배워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셨을 때 사장님 훨씬 더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이게 저희 그룹의 리더십의 색깔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룹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다면, 많은 이들과 성공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없다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있다면 깊이를 더하셔야 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에요. 이거는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파트너들이 저한테 와서 내가 치아트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그 얘기 블라블라 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사장님 제 느낌은 그래요. 사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 진심을 다해서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파트너에게. 그냥 하시잖아요. 그냥 모든 걸 진심으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설사 사장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끄달려서 사장님 사업을 망치는 일 따위는 안 해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장 제 스폰서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사장님 무조건 돼요. 사장님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이고요. 사장님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장님 저는 네트워크 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자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셔요? 사장님 신뢰라는 거는요, 외부 세계에 있지 않아요. 네가 믿을 만해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스폰서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던 거는 스폰서님의 파워예요. 내적인 파워라고요. 사장님들이 누군가를 믿는 거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뭐 손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믿지 못하시겠다면 믿지 못할 짓을 한다는 파트너에게서 손가락을 걷어서 사장님 스스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지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상당히 놀라운 리더로서 이 그룹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게 제가 스폰서님께 배운 거고 또 사장님께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인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특별하게 표현할 말은 없는데 인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잖아요. 유교의 중심 사상인데 사랑이라는 표현이나 자비 정도로 표현하면 그래도 눈물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막 쓰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쓰고 싶어하는 단어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표현하자면 사랑이 적절할 것 같아요. 사랑은요, 신의랑은 조금 다르게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포커스가 있는 단어예요. 신뢰는 내가 너를 믿겠어 라는 결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상대방, 내가 당신을 빛나게 해준다 라는 거예요. 사장님 하고 싶은 거 신나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요. 그거 되게 짜증나는 행위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신뢰를 놓지 않고 그에게 공간을 주고, 저도 사람이니까 흔들리잖아요. 그 의지를 놓지 않기 위해 자기 투쟁을 해나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철저하게 책임이라는 덕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플 때 그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이 힘들 때 나는 괜찮아, 내 죽음에 문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죽음이 펑크가 난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해서 돕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스폰서님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크라운점 가면 내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내가 죽을 때까지 할게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니 되게 쑥스럽네요. 저는 한 크라운점 가면 그래도 조금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 나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하루 종일 식사를 하고 다니시는가가 궁금해요. 사장님, 크라운이라는 직급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파트너를 돕는 모습을 봐요. 그 밑에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사장님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지고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멋지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용입니다. 용. 근거 없는, 현실 점검 없는 용은 오만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긍정하는 힘이요. 남들이 평가하는 사장님 말고요. 그거 신경 좀 그만 쓰세요. 사장님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신경 되게 많이 쓰는데 남들은 사장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사장님 인생을 사시면 돼요. 하늘 앞에 보이는 내 자신이요. 하늘 앞에 쓴 내가 어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갖추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역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 리더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 자태에서 뿜어나오는 자존감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전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시련 속에서 쌓아온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자존감이 생기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당당하게 사업하시고요. 당당하게 이뻐지시고요. 당당하게 돈 버시고요. 당당하게 쓰세요. 저는 그것이 저희 그룹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다 라는 걸 짧은 시간 사업 동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저런 지점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되게 자신감 있게, 되게 멋지게 좀 사업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멋진 그 커넥트로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꿈만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엄이에요. 사장님, 이 모든 거를 사장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거는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장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는 저게 부족해, 우리 스폰서 중에 우리 파트너는 누구, 사장님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모든 거는요 사장님 자신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덕목이에요. 이게 저희 그룹의 리더십이고요, 제가 배워온 가치고요,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이유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 제가 서두에 누구에 접속해서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누구가 해결되면 뒤에 무엇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앞에 누구가 사장님 인지가 되면은요, 이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은요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매뉴얼 중에 최고의 매뉴얼은, 어제 이야기 중에도 나왔는데, 사장님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와서 해내야 되는 매뉴얼을 우리한테 들이밀었다. 그 별로 괜찮은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매뉴얼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도 의도만 낸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저희 매뉴얼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단톡방 활동하세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단톡방 활동을 하시되 이 방은 사장님 당신의 방이 아니에요. 사장님 혼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임금님께 당나귀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실컷 하세요. 사장님, 이 단톡방은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방이에요. 이 방의 키워드는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톡방이에요. 사장님 마음대로 떠드실 권한이 없는 이유예요. 이 단톡방을 살리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여기로부터 사업이 시작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 작업이 갖는 파워를 7, 8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저는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면서 거의 새벽 2시에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퇴근하고 들어가서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단톡방 활동을 해요. 재밌는 거는요, 저는 성대를 쓰지 않고도 목이 쉴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저희 단톡방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반이라 그 이름 자체가 상당히 세요. 사생결단이에요. 저희 단톡방 이름이 임시적으로 이용한 방인데, 들어가면 그 방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는요, 아자, 가자, 빠세, 또 뭐라고 그러나, 뭐 쉐킷, 뭐 약간 들어보지 못한 오만 의성어가 다 나와요.
근데 들어가서 사실 몸이 피곤하죠. 약간 피곤한 몸으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 파트너들이 이렇게 하루를 움직였구나. 그리고 적어도 자기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상당히 고맙다. 멋지다. 사장님, 이게 단톡방의 의미예요. 스스로 인간이 좌절했을 때, 사장님, 내가 좌절했을 때 나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나한테 이쁜 옷 입혀주고, 나한테 잠 잘 재워주고,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에너지에는 흐름이 있어요. 사장님 스스로 낙담이 됐을 때 사장님처럼 낙담한 사람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우리 전부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장님의 좌절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방을 공개적으로 펼쳐놓고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이 단톡방이에요. 사장님 단톡방 활동 열심히 하시면 사장님 건강해지실 거예요. 본사데이. 저처럼 사업이 좋아갖고 신이 나서 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힘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웬스데이, 수요일이에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달력보고 수요일이구나. 그럼 그렇지 그랬어. 왜? 그 다음날 가서 스폰서님 보잖아요. 사장님 사업할 때 스폰서님 그렇게 자주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대놓고 볼 수 있는 날이에요. 본사데이는 파트너를 챙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장님 스스로 쉽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스폰서님 보시고요. 무례하지 않은 정도에서 손도 좀 잡아보시고 사진도 좀 찍고 기운을 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쉽업으로 사장님들 파트너에게 나누실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날이 본사데이예요. 그 다음 사업 설명이요. 한 두세 번 들으니까 사업 설명 다 이해하셨죠? 더 이상 들을 거 없을 것 같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관점은요. 3월에 똑같은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7월에 똑같은 한 분의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라는 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똑같은 사업 설명이어도 사장님의 그런 만큼밖에는 안 들려요.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는 한 죽을 때까지 사업 설명 들으셔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이에요. 사장님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새로운 관점들이 끊임없이 동일한 강의에서도 들리실 거예요. 그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박 2일 세미나요. 목숨 걸고 사수하세요. 사장님. 저도 이렇게 말이 세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되는 게 1박 2일 세미나예요. 두 가지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이 안에는. 이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 게 너무 없어서 가족잔치인지 잘 모르셔요. 엄마 아빠가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잠자고 맛있게 교육 듣고 맛있게 그러고 돌아가니까 그냥 당연하게 노래다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사장님 근데 이거 주인으로 참여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이곳에 주인으로 참여하시는지 객으로 참여하시는지에 따라 사장님 사업 사이즈가 달라지실 겁니다. 1박 2일 세미나 반드시 사수하셔야 돼요. 사장님 리크루팅 어렵게 밖에 나가서 하지 마셔요. 스폰서님 그렇지 않아요. 세미나 데리고 오면 사인이 잘 안 나와요. 밖에 나가면 사인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사장님. 1박 2일 세미나에 왔을 때 낯선 지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낯선지 싫은지를 정확하게 느껴보셔요, 한번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낯선데 한 두 번, 세 번 왔는데도 별로 적응이 안 되고 난 이게 싫어 라고 얘기하면 빨리 놓으세요. 저 사장님들 보면서 답답한 게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가시를 떼느냐고 애를 쓰세요. 사장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이제는 의식이 많이 깨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현대인들한테는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점을 사장님이 믿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는 만큼 쉽게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꼭 자기같이 가시밭길 들어가서 가시 떼느라고 5만 시간 다 보내. 그러긴 너무 아깝잖아요. 성과가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긴 하겠지만. 이곳에 데리고 오시고요. 이곳에 들어와서 저희 그룹의 색깔을 보여주시고요. 이곳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이 좋고 뭔가 관심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어떤 지점이든. 그렇다면 그분은 사업하실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왔는데 싫어.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1박 2일 세미나예요. 이번 세미나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저는 소름 끼치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원데이 세미나는 1박 2일 세미나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노리는 조금 재미난 지점은요. 맨날 우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원데이 세미나 하고 나시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데이 세미나 하고 나면 내 파트너들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원데이 세미나는 물론 크게는 한 그룹이지만 그때 이렇게 옆집 아저씨도 잠깐씩 보잖아요. 그렇게 잘생기시고 그렇게 막 똑똑해 보이고 막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 파트너들 이렇게 보잖아요. 뭔가가 어수룩하고 전 대놓고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가 2% 부족하고 그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그건 사실은 비교라는 지점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늘 그게 전문 줄 안단 말이에요. 한번 그런 거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본질은 당연히 1박 2일 세미나의 확장이라고 저는 봐요. 5번째, 와우 파티 및 팀 미팅. 사장님 쉬지 말고 하세요. 저는 제 파트너들하고 이야기할 때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으면 이 사업 멈춰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업 너무 쉬워요. 전국 8도의 파트너가 있어요.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그 근처에 사는 파트너 불러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사업이에요. 삶과 사업이 특별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신념체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삶을 진행하는 패턴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사장님 와우파티 할 때 1시간 동안 침묵 수련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움직이고 스킨십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고 그거는 사업하고 직결돼요. 그분의 어디를 도와줘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모르겠다면 사장님 와우파티 하시고 팀미팅 하시면 돼요. 1시간의 시간만 드린다면 반드시 그분이 어느 지점에서 겪어서 넘어가야 될 지점을 못 가고 계신지를 사장님 파악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어요. 사업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궁뎅이 붙일 시간 없이 와우파티 하시고 팀미팅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를 할게요. 사장님 이 사업 자기 사업이에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곤 있지만 이 사업은 사장님 사업이고요.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장님이 성과를 내셔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사장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장님의 사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장님의 삶에 스스로 윈을 주겠다는 결정을 하셔야지만 성공이 쉽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그때 이 PPT를 준비하면서 4번을 도전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4번 도전했어요. 제 판단은요, 사장님 1년 뒤에 도전하나 지금 도전하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핀업이라는 건 우리 구조 아시죠? 4주의 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가도 4주 이외의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은 될 수 있지만 레디 시간이 길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8월에 프로모션이 회사로부터 나왔을 때 바로 도전을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뭐 안 될 수도 있지, 괜찮았어요.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거푸 3번을 도전하는 동안 다이아몬드 핀업을 못했어요. 마지막 3번째 딱 11월 말에 가서 안 됐는데 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상당히 힘들었는데 프로모션이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었어요. 너무 고맙기는 한데 이 시점에 한 걸음을 더 뛰기가요. 저는 글쎄 이렇게 엄살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기는 정말 싫은데 사실 숨 쉴 기력도 없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늦게 시작하고 밑에서 시작해도 얼마든지 도전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뒤집기보다는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게 순리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요, 제 밑에 파트너들은 도전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한 번만 더 가보자. 사장님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사장님이 도전하지 않으면요, 사장님 밑에 못 가요. 사장님 도전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도전하셔서 안 돼서 겪어야 되는 창피함보다 사장님을 믿고 사인을 했는데 이 안에서 성공을 못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고생하는 파트너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도전을 안 하실 수 있냐고요. 사장님 좀 도전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창피함 따위 한 번 겪고 끝내면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분들하고 함께 하시기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프라이머리로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이 도전하지 않으면요, 사장님이 다이아몬드는 도전해줘야 밑에서 적어도 루비가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 제 관점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한 번만 더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넉 달 동안의 스케줄을 제가 오픈을 할까 그러다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아이 때문이었거든요. 한 영역에서 올인한 엄마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시간을 잘 견뎌줬고 잘 자라줘서 서울대 1차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본인이 유학을 가겠다고 밝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내는데 거의 맨몸으로 보내다시피 했어요. 전세 자금을 뺐고요. 그 아이가 첫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만들었고요. 저는 월세로 옮기고 그 아이에게 그 비용을 주고 분명히 너는 할 수 있어. 오케이. 엄마 열심히 돈 벌게. 그렇게 화이팅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빈몸으로 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좀 져야겠다 라는 걸 결정하고 만난 게 전 시크릿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결정하고 사장님 한 달 만에 시크릿이한테 왔어요. 그때부터 올인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혈혈단신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 독일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아이의 전화를 9월에서 12월까지요, 사장님 1시간 30분, 10분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안 나왔어요. 아이에게 고백을 했고요. 성현아, 엄마가 지금 뭔가를 도전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 나이가 되게 늙었는데 한번 여기서 성공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만들어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케이 알겠대요. 자기도 열심히 하겠대요. 많은 분들이 자식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요. 선생님 그러지 마요.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자식에게 자꾸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사단님 사업 방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주가 건강하고요. 사장님이 지분덕거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상당히 건강하게 잘 자라줘요. 사장님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사장님 사업 열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꾸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24시간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것만큼 독약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제가 엄마잖아요.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사장님. 제가 다이아몬드 핀업을 12월 28일 날 했는데 그 이틀 전에 독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마인츠 대학에 합격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었어요.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어요. 아베체대도 모르는 애가 가서 10개월 도전을 하고 이뤄낸 성과예요.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죽었다 깨도 난 이번에 다이아몬드 핀업 한다. 이게 제 결정이었어요. 이틀 뒤에 제가 전화했죠. 성현아, 엄마가 해냈다. 둘이 같이 잘 죽겠어요. 박수 치면서. 전 사장님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상에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들을 핑계대고 일을 뭔가 미루고 다른 곳으로 숨기에 시끄리시라는 사업은 아깝고요. 사장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인생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 인생 동안 한 번 뭔가를 시작하고 걸었다면 결단하시고 출발해서 가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를 핀업하는 동안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목요일날 본사데이 때 거의 본사를 안 떠났는데 그날 좀 몸이 피곤했고 제가 루비 권혜영 사장님 저희 언니예요. 그분하고 사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징징대는 파트너예요. 제가 언니 커피 한 잔만 하고 오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는 내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나 진짜 다이아몬드 되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걸까? 저분들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갔을까? 골몇 번을 얘기하고 갔어요, 언니랑. 어머,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보미 스폰서님이 계신 거예요. 팀미팅을 하고 계셨어요. 본사데이 상황 아시죠? 저도 무례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의 스폰서님들 낚아채서 끌다시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내 파트너에게 5분의 스피치도 들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막 잡아 끌어요. 그렇게 뵐 수 없는 어려운 분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 다른 팀미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차를 마시는데 팀미팅 끝나고 오셔서 꿀팁 전수해주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오늘 나 다이아몬드 될 건가 봐. 근데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웃기시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목요일 본사데이 때 저희 스폰서님들은 거의 굶으세요. 사실 식사하실 시간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중간 리더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가서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보미 스폰서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난 3초간 스탑이었어요. 헐, 너무 놀랐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저는 그 순간 내가 우리 언니한테 오늘 진짜 다이아몬드 될 건가 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전화를 하셔서 사장님 다이아몬드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였냐면요,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 제 입에서 진주가 끊임없이 나오는 꿈을 꾸셨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식이 달라 그래도 안 나오던 게 이제야 나오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분에게 개인적 삶을 단 한마디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내가 다이아몬드 가려나 보다. 근데 돌아놓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사장님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의식에서 무조건 다이아몬드를 가겠다라고 결단했더라고요.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우주가 놀랍도록 재미있는 흥미로운 경험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물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할 뿐이에요. Make up your mind. 사장님들이 무엇을 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도와드릴 수 없는 지점이에요. 사장님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되고요. 도전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사장님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결정하고 결단한다면 그분이 누구든 그분을 도와서 이 사업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골드비너스 그룹 안에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전하는 사장님,
사장님이 누구든 당신과 2019년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